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 간부 한 명이 메르스 확진자로 분류된 가운데 국방부가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밀접 접촉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모두 격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간부 한 명이 메르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확진자로 분리된 공군 간부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지난달 14일부터 27일 사이에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1차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동 바로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공군 간부는 28일 퇴원했고 29일 보건소로부터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퇴원 직후 주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집에만 있었고 지난 2일 군 의료기관 격리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환경의료원은 메르스 확진자로 분류된 공군 간부의 2차 검진 결과 양성으로 분류하긴 됐지만 바이러스의 활동이 워낙 미약하고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해당 간부를 문병 갔던 6명의 간부와 접촉이 의심되는 60여 명을 즉시 격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해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군 간부도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행적이 확인돼 해당 간부와 그 간부와 접촉한 인원도 모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간부는 지난달 29일 할아버지 문병을 갔다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2일 확진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 조치로 해군 간부와 접촉한 83명을 별도 격리시설에 격리하고 해군 간부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역시 접촉이 의심되는 해군 간부와 격리자 모두 메르스 관련 증상은 없습니다. 이로써 현재 메르스 확진자로 분류된 공군 간부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해군 간부, 또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인원 등 모두 170여 명을 군 의료기관과 별도의 시설에 격리 수용 중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중 확진자는 1명이고 밀접 접촉자는 5명, 나머지 인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한 겁니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역학정보도 받고 자체 역학조사단 4팀을 꾸려 활동하면서 메르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장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점을 감안해서 메르스 관련 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에서 복귀한 병사는 반드시 체온을 재고 야외 훈련도 위험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입대 전 사회 경력이나 전공을 군 복무와 연계시킨 모집병 제도가 향후 5년 내에 6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병사들의 대학 학점 원격 강의 수강료가 일부 감면되고 부대 인터넷 PC가 장병 5명당 1대꼴로 확대 보급됩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교육과 군, 취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군 인적자원 개발 추진 방안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우선 군복무를 단절이 아닌 개인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에서의 경력과 전공을 군복무와 연계시킨 모집병을 확대합니다. 현재 50% 수준인 모집병을 2020년까지 60%로 늘리고 개인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특기 부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이란 점을 고려해 다양한 학점 취득 지원 제도도 적극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병사들의 원격 강좌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고 현재 30% 수준인 대학의 원격 강좌 참여율을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복무 학점 취득 지원 제도엔 4년제 94개, 전문대 17개, 사이버대 4개 학교 등 1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 강좌 수강 편의를 위해 부대 내 인터넷 PC방의 PC도 현재 장병 9명당 1대꼴에서 5명당 1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졸 미만의 병사들도 검정고시와 독학사 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입대 전 취득한 기술과 연계된 특기병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하는 맞춤 특기병 제도도 현재 연간 1,000명 내외에서 2018년까지 연간 5,000명 내외로 대폭 확충하고 적용 범위도 기존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개회식과 폐회식 총감독에 극단 미추의 손진책 대표를 위촉하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위촉식은 김상기 조직위원장과 손진책 총감독, 문화행사부 전문위원,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개폐회식 연출 보고회,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극단 미추 대표인 송 감독은 서라벌 예술대를 졸업한 뒤 1967년 극단사나 연출부로 문화예술계에 입문해 50여 년 동안 예술감독과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식과 17대 대통령 취임식 등을 연출했으며 문화훈장 보관장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송 감독의 풍부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평화와 우정의 무대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이 항공안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공군 참모차장 주관으로 실시된 행사는 올해부터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격상돼 열립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항공안전 심포지엄은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의 개회사와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조광래 항공우주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열었습니다. 창조적 예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공군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한 국가안전혁신 기여방안, 항공 분야 발전과 선제적 안전관리 등 5가지 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개최된 항공안전 심포지엄의 가장 큰 의의는 대한민국 항공정책 발전과 안전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서 민, 관, 군 및 산하견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또 최신 안전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 및 협업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은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논의는 항공안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항공안전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최근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6.25 참전국 대표들을 포함해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8개국 6.25 참전국 대표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호 이사장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북한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국방연구소 홍성표 소장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인 매츠 잉그만 공군소장 등 세미나 참석자들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한반도 정전관리체제인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정상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수류탄은 근접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기인데요. 수류탄 훈련에서 순간의 실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해병대라 할 수 없죠. 강한 정신력과 반복된 연습으로 해병 1197기 훈련병들은 수류탄 훈련을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긴장감 넘치는 훈련 현장 함께 보시죠. 들어가면 V자 후에 안쪽 손잡이를 위치시킨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고 왼손으로 받친 다음 오른손잡이는 우양우, 왼손잡이는 당연히 왼손에 잡고 자양자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수류탄 훈련을 앞두고 이론 교육이 한창입니다. 수류탄 파지법과 사용법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모의 수류탄을 손에 쥐고 정확한 자세에 맞춰 목표 지점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수류탄 교장에 도착한 훈련병들. 전방에 들어가서 실제 세열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연습용 수류탄을 여기 전방에 나가서 던지게 된다. 알겠나?
폭탄 투척에 앞서 연습용 수류탄을 이용해 실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훈련에 임하는 훈련병들. 차분하게 그리고 순서에 맞게 수류탄 투척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 수류탄이 호 바로 앞에, 방호벽 바로 앞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선 안에 떨어졌을 때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행동 요령을 보겠습니다. 가자! 호박기 수류탄! 호박기 수류탄이라고 경보를 먼저 외친 다음, 그 다음에 시소하게 여러분들 해당 사선에 앉아서 수류탄 파편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 되겠다. 수류탄 교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반복 연습만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른 거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잘 듣고 있다가 최장 끌어나오고 본격적인 수류탄 투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수류탄을 손에 쥐니 긴장감이 배가 되는데요. 소대장의 도움을 받아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처음 보는 수류탄의 위력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크게 복창만 해. 알겠어? 그냥 너가 배운 대로. 안전피해 보가! 그 위에 나머지 너의 안전을 소장해. 앉아! 그러니까 너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던져. 알겠다? 든든한 소대장의 격려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고 힘차게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소대장과 동기들이 있기에 1197기 훈련병들은 수류탄 투척과함 역시 훌륭히 소화해냅니다. 몹시 떨렸습니다.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던질 수 있을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해병대에 왔으니까 좀 극복하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딱 멘트가 안전하게 이제 있어서 좀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호국 보내달 6월을 맞아 국방뉴스에서는 백전노장에게 전해듣는 6.25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6.25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대위로 진급하고 마침내 장군까지 올랐던 주인공을 이혁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25 전쟁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간의 전쟁이었을까요? 미국이랑 소련 아닌가? 일본과 한국. 6.25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45년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대사지만 어느새 젊은 세대에게는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86살의 노장은 전쟁의 이름에 대해서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선 6.25 전쟁에 대한 호칭 자체를 제대로 못한다 이것이죠. 우리나라 많이 배웠다는 식사들도 6.25 동란이다, 6.25 사변이다, 6.25 전란이다, 6.25 내란이다, 또는 동족 상쟁이다, 동족 전쟁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구국각각 10가지 이상 잡다한 호칭이 불려져 있는데, 이것을 정부는 6.25 전쟁으로 이름을 통일하도록 호칭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나 교과서에도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으면 좋겠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참전했던 노장에게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초전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패지. 무방비 상태하에서 기습을 받았기 때문에 참패했다.
그러면 적의 우세한 병력과 화력에 의해서 압도당했다. 그러니까 초조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하게 피해를 입고 전전선이 일시에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초기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불리했던 전황. 그 속에서도 춘천 지역에 있던 부대는 나흘간 시간을 벌며 전투 의지를 불살랐습니다. 25, 26, 27, 28일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6사단 7연대와 10명포병대가 방어를 탄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 계획이 불었고 나왔다는 거예요. 후방, 군소지원, 탄약지원, 이동, 그다음 조부식 확보 이런 면에서 활동을 했죠. 나는 포병이 아니고 보병으로 있다가 경리로 하면서 16포병대에 배속이 됐기 때문에 포병의 일원으로 전투한 것이 아니라 후방 군수지원 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춘천이 아까 얘기대로 25, 26, 27, 28 나흘간 선방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노장은 젊은 세대가 6.25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몇 년 전에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치는 입시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그 질문을 하기를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아는 대로 쓰라 하니까 북침이라고 쓴 응답자가 14%다 하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단원으로 또는 최소한도 8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현대사나 그 국제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처녀역의 교육 부재였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문제거리가 아니냐. 이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안 가르쳐서 못 배워서 모른다. 이것이죠. 젊은 세대가 6.25 전쟁에 대해 기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애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필수로 6.25 전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최소한도 단원으로 가르쳐야 돼요. 단원이나 몇십 페이지라도 가르쳐야 6.25 전사의 그 중심, 그 핵심을 알게 되죠. 교과서 정규 과목화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정도고 가장 빠른 길이요,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수많은 국가가 도와줬던 잊지 말아야 할 전쟁. 노장의 당부를 우리가 가볍게 흘려듣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 장려상과 일반 부문 특별상, 그리고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작품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상경아, 일어나야지. 이병 김상경. 막내야 맥심 사왔나? 야, 살네. 맥심.
6월 6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기리는 제60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는 추모의 의미를 담아 조기를 개항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